집안 계량 공법 중 강제 안밀 공법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강제 안밀 공법으로는 수위 저하법, 그 다음에 샌드 드레인 공법, 성토 공법이 있겠고, 추가적으로 무엇이 있냐면 프리로딩 공법과 페이퍼 드레인 공법이 있습니다. 자, 그럼 공법이 아닌 것은 주입 공법이 되겠는데, 주입 공법은 보수 공법 중 하나로서 균열에 수지 시멘트계 재료를 주입해서 방수성과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공법이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64번 문제입니다. 콘크리트의 층압을 기술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슬럼프가 클수록 층압이 커지는 경우가 있겠고, 온도가 높을수록 층압이 크다고 했는데 외기의 온도가 낮을수록 층압이 큰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 정답은 2번이 된다 볼 수 있겠고, 부어넣는 속도가 빠를수록 층압이 크며 콘크리트의 다지기가 강할수록 층압이 큰 특성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콘크리트의 비중과 습도가 높을수록 층압이 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수밀성, 강성이 클수록 큰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층압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내용은 교재 해설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갱폼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죠. 자, 갱폼은 주로 고층 아파트 지을 때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한번 문제를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조립과 분해 없이 설치와 타령만 함에 따라 인력 절감이 가능한 부분이 있겠고, 콘크리트 이음 부위의 감소로 마감이 단순해지고 비용이 절감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량으로 취급이 용이하다고 했는데 중량물이기 때문에 취급이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따라 정답은 3번이 된다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제작 장소 및 해체 후 보관 장소가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6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웰포인트 공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웰포인트 공법은 무엇이냐면 지하 수위를 낮추는 공법이므로 투유성이 나쁜 점토 집안에는 우리가 배수가 곤란하여 사질 집안이 유리한 특성이 있는 것이 바로 웰포인트 공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하 수위를 낮추는 공법으로서 1에서 3m의 간격으로 파이프를 지중해 박으며 인접지 침하의 우려에 따른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질 집안에 좀 더 유리하다고 했기 때문에 점토질 집안에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질 집안에 좀 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된다 볼 수가 있습니다. 6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 사용 장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지금 보게 되면 3번의 가위 대리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양중을 하기 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3번이 된다 볼 수 있겠고,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7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품질 관리에서 활용되는 비파괴 검사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일반적으로 슈미트 해머, 방사선 투과법, 초음파법에 대한 것은 비파괴 검사 방법에 해당이 되겠지만, 자기분말 탐상법은 무엇이냐면 용접부에 직류 또는 교류의 자력선을 통과시켜서 이때 철분 가루를 뿌려서 용접부 결함을 검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7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사법에서 지하탐사법에 속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일반적으로 지하탐사법은 터파기, 그 다음에 지퍼보기, 물리적 탐사법이 있으며 정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철간부 악과 넣기는 표준 관입시험과 관련이 있는 녀석이 된다 라는 것 정도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7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있어서 철근이 D19이고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25mm일 때 철근과 철근의 순 간격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이때 철근의 순 간격을 구하기 위해서는 총 3가지를 구해주면 되는데, 첫 번째는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를 활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굵은 골재 최대 치수에 곱하기 3분의 4를 한 값이 첫 번째 값이기 때문에 25mm 곱하기 3분의 4를 하게 되면 33.33mm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철근의 지름 D19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숫자가 지름을 뜻하게 돼서 철근의 지름은 19mm가 되겠고, 세 번째는 최대 굵은 치수 부분이 25mm가 되겠죠. 자, 이때 가장 큰 값을 적용해줘야 되기 때문에 1번을 바로 채택해서 봐주면 되겠죠. 따라 정답은 2번이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자, 7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벽돌 쌓기의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네요. 첫 번째, 세로 규준 틀은
건물의 모서리나 구석에 설치한 원칙으로 한다. 벽돌 쌓기는 모서리, 구석 및 중간 요소에 먼저 기준 쌓기를 하고 나머지 부분을 쌓아 나가주면 되겠고, 가로와 세로줄눈의 너비는 10mm가 표준이며 세로줄눈에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4번을 보도록 하면 하루의 쌓기 높이는 1.0m를 표준이라고 했는데 이때는 1.2m를 표준으로 하고 몇 미터 이내 1.5m 이하로 해줘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된다 볼 수 있겠고, 추가적인 내용에 대한 것은 교재 해설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시 일반적인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첫 번째 보도록 하면 운반거리가 가까운 곳으로부터 타설을 시작한다 했는데 가까운 곳이 아니라 먼 곳으로부터 타설을 시작해 줘야 되겠습니다. 따라 정답은 1번이 된다 볼 수 있겠고, 추가적으로 보도록 하면 자유낙하 높이를 작게 한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수직으로 낙하해줘야 되겠고, 거퍼집과 철근에 콘크리트를 충돌시키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 추가적인 내용을 좀 보도록 하면 콘크리트 수직 낙하, 그 다음에 타설 위치가 가까운 곳에 낙하해주면 되겠고, 분리 방지를 위해서 횡류를 피해준다 라는 것 정도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